자, 오늘 9월 15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장이 너무 지루해서 2시 정도까지 매매를 하다가 1시간 좀 넘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요즘 시장 오전장을 보시면은 튀어 오르는 것들은 정말 힘이 세지만 오후장에 너무 지루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점점 지루해지고 있는데, 물론 작정하고 하루 종일 눈 크게 뜨고서 찾아다닌다면은 종목들이야 많이 찾겠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매매를 하고서 매일매일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지수와 수급은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기관 투자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스윙 중장기용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정말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로 잡고 있고, 예상 손실률이 한 2%에서 3% 정도까지 잡으면서 대응하려고 들어갔는데, 혹시 따라 사실 수 있으니까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전 고점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대형주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저만의 중요한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아야 되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적은 것은 운이 좋아서 상승을 크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상승을 한 방에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대형주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야 되며, 이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상 손실률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으며, 제가 스윙 중장기를 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타처럼 매수 초기에는 일단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중장기 목적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날에 단 1%라도 수익이 나야지 계획대로 풀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좀 잘 풀리게 된다면 스윙 투자로 들어갔던 것도 중장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매수하자마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 수익 났다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언제라도 손실 없이 매도하고서 또 재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날에 수익을 보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기에 매수한 다음에 얼마나 본전에서 멀어져서 수익이 발생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후장에도 매매가 거의 없었는데 오전장 점심까지 레고캠 바이오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매 영상을 남겨보게 됐는데, 이거 거래대금 한 7, 8위 할 때 포착을 해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담아놨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신다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오전에 그 전에 좀 강했던 것들, 녹십자 엘빙, 그리고 어제 상한가 종목인 모트렉스 올라갔지만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 이런 것들이 장 초반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톱텍이랑 또 미래컴퍼니랑 그리고 EM코리아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아니었다면 아마 손실로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레고캠 바이오를 매매하게 된 이유가 거래대금 한 1,100억 정도인가 1,000억대 초반부터 봤습니다. 1,000억대 초반 뜨면서 장 초반에 7, 8일쯤 할 땐가 그쯤부터 포착을 했는데, 우선 이 종목의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포착을 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장 시작하고서 20만 주 터지더니 그 뒤에도 거래량이 줄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일봉을 참고해서 전 고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거를 체크한다면 좀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방에 전 고점 뚫어주고 나서 그 전 고점인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뚫어주었는데 아쉽게도 전 고점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안 좋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67,400원 가격만 지켜주게 된다면 언제라도 역사적 신고가 나와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장우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으며 고버스 쪽에서 93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장우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며 혹시나 그냥 반등도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서 떨어진다 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전 고점 회복해 줄 것이고 나쁜 종목이면은 회복을 하는 척 하던가 회복도 못 해주고서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최악의 상황에는 이 양봉을 다 잡아먹어서 6만원 이하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이 정말 크게 터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고점 기준가랑 그리고 당일 열리는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함부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앤디포스. 앤디포스가 2시 6분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때 잠들기 직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쉬러 가기 전에 이 종목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카카오 게임즈. 이게 만약에 좋은 종목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던지는 것을 다른 세력이 받았더라면은 이거는 중요한 자리들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없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폭이 기관과 외국인이 다 나감에도 하루에 한 5% 이내로 떨어졌다면 그거를 받아먹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하루 만에 9% 그리고 오늘도 8.5% 하락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상장한 종목 중에 이런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삼성 SDS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인 투자자도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렸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신규주들 시가총액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들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가 나가면서 그 기관 투자자가 나가는 물량 받아서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우선 그 급등시키는 조건도 2배 뻥튀기 된 종목들은 세력들도 거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은 뻥튀기가 된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거의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초대형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정말 적습니다. 현재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상승을 유지해주면서 장애 가격인 7만원 중반 이상대 7만원 중반을 최소로 지켜줘야지만 그 뒤부터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잠깐 반등 시도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꼬여진 수급 때문에 망치형 음봉으로 윗꼬리 달고서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뻥튀기가 너무 심하게 돼서 그런지 그 뒤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뻥튀기 된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소문난 잔치로 알고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해야 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장애 가격 7만원 중반대는 회복을 해준 다음에 유지를 해줘야지 그 뒤에 좋은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신규 상장주들
상장 초기에는 이 기업 내용과 상관없이 분위기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부터 회복을 해줘야지 그 뒤로 자연스럽게 매수와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먹을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싸다고 생각해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양봉 그리고 오늘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에 모아놨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차피 최근에 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빠지지 않는다면 초록뱀이나 이렇게 빠지지 않으니까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초록뱀이나 아니면 녹십자 엘빙 이런 것처럼 빠지지 않게 된다면 어차피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와서 또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이유 없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최근에 하루 이틀 급등했던 것들 빠지지 않는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어제 안 좋은 캔들이 뜬 다음에 오늘 6%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1%. 이 양분 몸통이 조금 더 커가지고 한 37,0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면 정말 좋은 캔들이 되었을 텐데 약간 애매하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 여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월요일 시장에서 시초가가 37,000원인데 이 음봉 몸통 상단을 회복해줘서 지켜주게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37,000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때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나 상위권에 보이는 종목들 하루 이틀 정도 시세가 좀 적극적으로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것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하루 이틀 쉬었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녹십자 웰빙이나 초록뱀처럼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더라도 항상 이름을 올렸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3천억 터지는 것들 하루 터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터지고 나서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또 터지고 두더지 게임처럼 이거 오르고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딱히 볼만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분위기가 첫 체결이 일단 레버리지가 하락으로 시작하면서 곧버스가 0.26%로 시작을 했습니다. 좀 크게 내려간다면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보시면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모트렉스, 성창오토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시초가만 놓고서 대응을 한다면 이 어떤 종목에서도 최소한 손실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한가 닫힌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상한가 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에 보합이나 낮은 갭상승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초가 회복할 때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닫힌 종목도 갭상승이 높지 않다면은 그리고 일봉 차트가 장기적인 하락하던 종목이 아니었다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으로 충분히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상한가 닫힌 시간이 11시 45분 전 고점을 전부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호가 단위가 변하려면 얼마까지 올라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어떤 종목이든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상한가 갔던 종목은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 매매하다가 변동이 너무 빨라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서 잘못해서 큰 돈을 넣었을 때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매매를 정말 다양한 매매 방법을 이용하지만 상한가 간 종목을 그 다음날 매매할 때는 금액을 크게 넣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심할 것 같다 싶으면 비중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좋아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만 오전에 반짝이고 오후장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강한 종목들도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아무거나 사서 수익을 보기에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